신상들이잖아요. 뭐 얼마나 몇 계절이나 써보셨다고? 막 인생파대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손목에서 다크니 보여드리면 이 정도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다음 만족스럽지 못해서 몇 번 써보고 당근했던 기억이,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수정 화장 한 번도 안 했던 피부 상태 보여드리면 글로우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지속력은 그냥 미쳤더라고요. 바르자마자부터도 딱히 마음에 드는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쿠션파라 평소에 파운데이션을 잘 바르지 않잖아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쿠션은 저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좋은 신상 나오면 저도 너무 사고 싶고 유튜버 분들이 좋다고 하면 궁금해서 겸사겸사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크지만 그 전에 저 또한 코덕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쿠션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도전해보는 것도 크거든요. 저한테 종종 파데 리뷰 요청을 주시기도 하는데 차도 안 쓸 것 같고 쭉 안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이 리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 헤라 파데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리뷰하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쓰고 쿠션 쓰느라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데를 안 쓰는 이유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바르기가 귀찮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펀지 보관하기도 귀찮고 또 다음날 쓰려고 보면 먼지가 묻어있는 게 또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퍼프보다. 브러쉬도 막 빨아야 하고 굳어있는 것도 찝찝하고. 근데 그렇다고 그 귀찮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쿠션보다 막 놀랍게 좋은지 일상생활에서 저는 느껴보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쿠션이 좋아봤자 파데가 최고라고 하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쿠션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맨날 커버력 높은 제품을 좋아한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컨실러를 쓰기 귀찮아서 커버력 높은 제품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개 안 쓰고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랄까? 진짜 요즘에는 얇고 커버력 좋은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얼굴에 뭘 가릴 게 있지 않는 이상 컨실러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막 휘뚜루마뚜루 바를 수 있는 쿠션을 더 좋아한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신상 쿠션 리뷰는 자주 가지고 올 거고요. 제가 이번에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는데 평소 파데를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제품들 여러 번 발라보고 파악하느라 이렇게 좀 늦은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1,000명대 1분, 2,000명대는 2분, 뭐 9,000명대는 9분 이렇게 계속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처음에는 제 돈 재산으로 시작했던 이벤트인데 요즘에는 막 브랜드 측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좀 신기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곧 10,000명 이벤트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 파데들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 제가 요즘 최근에 나온 파데들을 모아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유튜버 친구들에게 화장품을 빌려왔기 때문이에요. 구입을 할까도 했는데 선뜻 빌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요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을 빌려주신 유튜버 로즈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요 입생로랑 파운데이션을 빌려주신 유튜버 채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리뷰의 1등 공신 드리세요. 그리고 이 웨이크 메이크 파데는 제가 몇몇 분들의 후기를 봤는데 물건이다, 인생 파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파츌라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굳이 꼭 살 필요까지는 못 느껴가지고 구매까지는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요 외메 파데를 구입하면 요 스파츌라까지 증정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냉큼 구입해 와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스파츌라로 파데를 바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스파츌라로 발랐을 때 또 궁합이 잘 맞는 파데 제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츌라 굳이 꼭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가져온 파데 리뷰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신상들이잖아요. 뭐 얼마나 몇 계절이나 써보셨다고? 막 인생 파데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제가 그 인생 파데라는 말에 혹해서 구입을 한 것도 크거든요.
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느꼈냐면 제가 저번에 헤라 실키 파운데이션 리뷰를 했었을 때 제품 참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리뷰를 위해서 같이 또 몇 번 써보니까 좀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너무 지루하셨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많으므로 좀 핵심만 빠르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제품 4가지를 리뷰해본 적은 없어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안 그래도 말 느린데 어떡해요. 배속 좀 섞어가면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데들을 각각 증정으로 딸려온 도구들을 사용해서 발라야 하나? 다 똑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도저히 4가지의 파데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바르면서 영상에 담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제가 브러쉬로도 발라보고 뭐 스파츌러도 발라보고 뭐 물먹인 스펀지도 발라보고 그냥 손가락으로도 찍어 발라보고 하다가 잘 발리는 그런 도구들의 궁합을 찾았는데 그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데 올리기 전에 오늘 가져온 제품들 제형과 컬러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메이크가 가장 묽은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었고 그 다음 헤라가 묽었고 입생, 에뛰드 순으로 에뛰드가 가장 점도 있는 제형이었어요. 손목보다 피부에서 더 잘 느껴지실 것 같아서 얼굴 피부에서도 컬러 발색 비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손목 비교도 해보았으니까 색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시간 후에 손가락으로 번지게 밀어보았는데 헤라랑 입색은 딱 밀착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에뛰드랑 메이크는 픽싱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손목에서 다크닝 보여드리면 이 정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얼굴에서보다 좀 더 많이 차이가 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타자로 이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실 저는 에뛰드 그 더블 래스팅 라인들을 전에도 사용해 봤었는데 저한테는 시간이 지난 뒤에 막 몽골몽골 앞볼 모공 끼임이 있기도 하고 커버력도 그닥 만족스럽지 못해서 몇 번 써보고 당근했던 기억이. 그래서 이 제품에도 많은 유튜버분들이 극찬을 하셨지만 사실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었어요. 이번 에뛰드 비건 파운데이션은 커버력도 그전 버전에 비해 1.4배나 높아지고 비건의 브러쉬까지 증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저한테는 브러쉬까지는 없지만 그 브러쉬가 좋다고 해요. 근데 원래 에뛰드가 브러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브러쉬보다 제품이 좋아야 하잖아요. 얼굴에 바로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식 명칭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이고 30g에 정가 29,000원입니다. 컬러는 총 4가지로 나왔고 한 호수 밝은 걸 많이들 추천한다는 말이 많아서 저도 19엔 컬러를 사용해 보았어요. 그리고 사용 전에 흔들어서 바르라고 되어 있어서 흔들어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제형은 흐르는 제형은 아니었고 이렇게 쫀득하고 점도 있는 제형이었어요. 먼저 스파츌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사실 스파츌라 바르는 방법을 잘 몰라서 대충 열심히 발라보았는데 그냥 이렇게 짜서 일자로 그은 다음에 방향 상관없이 나를 90도로 잘 세워서 얇게 펴 바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파츌라를 사용하면 원래 얇게 발리는 걸로 아는데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두껍게 발린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두들겨서 펼쳐주니까 잘 펴발려진 것 같고요. 제형 자체가 두껍진 않지만 또 엄청 얇은 편에 속하는 파데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커버력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커버력 중요시하는 저한테도 중상으로 느껴졌고 빨리 픽싱되는 건 아니라서 오늘 가져온 파데들 중에서는 가장 바르기 쉬운 제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코 모공 같은 곳 커버도 잘 되는 편이었어요. 컬러가 살짝은 떠 보여서 그런지 분명 커버도 잘 되고 속광도 나는데 실제로 보면 피부 표현이 약간은 텁텁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냥 무난무난한 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범한 느낌? 직후 마스크 찍힘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직후에는 많이 묻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상태 보시면 픽싱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렇게 눌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자국만 없애주려고 덧발라 보았는데 직후에는 수정 화장도 잘 되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출근하자마자 도착해서 마스크 벗고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마스크 찍힘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수정 화장 한 번도 안 했던 피부 상태 보여드리면 마스크가 닿인 부분은 경계가 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짝 걷어져 지워진 것 같았고 들뜸 현상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정확한 다크닝 테스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집 안에서만 한 4시간 정도 지난 피부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유분이 좀 올라온 느낌이었고 제가 다른 곳은 건성이지만 T존은 기름이 올라오는 복합성 피부라서 T존 쪽이 유분이 더 올라왔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만 막 도드라지게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썼을 때보다 비교적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우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눈가 주름 끼임, 두껍게 바른 쪽이나 얇게 바른 쪽 둘 다 조금 보였고요. 앞볼 모공에 몽글몽글 맺히는 현상 같은 건 다행히 이번 버전에는 없었습니다. 입가 주름 끼임도 살짝 보였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속건조가 느껴지거나 피부가 불편한 현상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지속력 테스트를 했던 이유는 정확한 다크닝 테스트를 위해서인데요. 이제 반쪽 지우고 새로 발라보았을 때 원래는 핑베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살짝 옐베로 변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자,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25ml의 가격은 오늘 가장 고가인 89,000원입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파데를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 제품이 리뉴얼이 된 파데라고 해요. 용기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보자마자 정말 고급지다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로고가 큼지막하게 뚜껑에 박혀있고 사진으로만 봐도 기존 용기보다 훨씬 더 예쁘게 바뀐 것 같아요. 입생 파데는 컬러가 총 8가지로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 LCE 화사한 21호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분한 21호에서 22호 정도 되는 피부인데 가지고 있는 세 컬러 중에 저랑 가장 잘 맞고 유일한 핑베 느낌의 컬러였어요. 컬러도 예쁜 것 같고 이 제품도 헤라처럼 픽싱이 빨리 되는 제형인데 모공 브러쉬보다 좀 넓게 바를 수 있는 브러쉬랑 궁합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먹인 스펀지로 바르면 이렇게 화장을 걷어가기도 해서 물먹이지 않은 스펀지나 쿠션 퍼프를 두드려 사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 보시면 커버력도 정말 높은 편이에요. 오늘 가져온 파데 중에서 가장 높다고 느꼈고 직후에는 피부 표현도 정말 예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쌓으면 쌓이는 커버력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코 모공뿐만 아니라 앞볼 잔모공까지 완벽한 커버가 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제가 사용이 미숙해서 그런지 제형이 스파츌라랑 안 맞아서 그런지 스파츌라로 바른 쪽은 좀 얼룩덜룩하게 발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픽싱력이 좀 빠른 제품이다 보니 좀 빨리 블렌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준 모습이고요. 직후 마스크 테스트 해보았는데 찍힘도 거의 없고 묻어남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8시간 쓴 마스크 테스트와 피부 상태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찍힘이나 묻어남도 정말 적었고 저한테는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었어요. 지속력은 그냥 미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은 텁텁하고 표면이 살짝은 건조한 느낌도 들었어요. 건성에 가까운 피부라 좀 유분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수부지나 지성분들은 시간 지나고 유분이 좀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 예쁠 것 같은 제품이에요. 아무튼 오랜 시간 마스크 안에서도 짱짱하게 유지를 잘해주는 제품임은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쓰지 않은 채로 5시간 뒤 모습인데요. 눈가 주름 끼임이나 입가 주름 끼임은 거의 없는 편이었고 다크닝은 약간 보였으나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나온 신상 파데인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 컬러는 총 3가지, 30ml에 정가 38,000원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그 피카소의 스파츌라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걸로 바르면 그렇게 좋은가 해서 사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스파츌라를 증정하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은 풀려서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발라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에 쓱쓱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무슨 얼룩말처럼 이렇게 발려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나온 쇳가루인 것 같더라고요. 제 거만 이런 건지 불량인 건지 아니면 스파츌라를 사용하면 처음에 다 그런 건지 티슈로 여러 번 닦아내 봤는데도 진짜 좀 오랫동안 계속 닦여 나왔어요. 좀 매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안 나올 때까지 닦아냈더니 다행히 지금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 웨이크베이크 제품이 저한테는 첫인상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좋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안고 발라보았는데 정말 얇게 발려요. 커버력은 제 기준에서 많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았고 다 같은 매트 파데인 것 같은데 제 피부에서는 헤라 파데까지 넷 중에서 좀 가장 건조하게 발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피부에서는 바르자마자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제 리뷰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코끼임, 들뜸, 각질 건조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T존은 지성에 가깝지만 U존 피부, 이렇게 나머지 피부는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건성 피부 위에서는 바르자마자부터도 딱히 마음에 드는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발라보니까 물 먹인 스펀지랑 발라야 예쁘게 발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촉촉해 보이게? 직후 마스크 테스트 해보았을 때는 묻어남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엔 다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 마스크 테스트도 해보았는데 먼저 출근하자마자 마스크 벗어서 피부 상태를 봤는데 찍힌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마스크 봤더니 생각보다 좀 많이 묻어났더라고요. 커버력도 낮은 편에 제형도 얇은데 마스크에는 또 묻어나서 좀 의외였어요. 뭔가 들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이트헤드도 부각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5시간 뒤 피부 상태와 다크닝 유무 보여드리면 이런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다크닝은 근데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손목 발색과 마찬가지로 다크닝은 가장 느껴지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나온 파데들 이렇게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 헤라 실키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꼼꼼하게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제품이 손가락으로 발랐을 때도 다 괜찮게 발렸고요. 비교적 촉촉한 에뛰드 빼고는 모든 제품이 건성인 제 피부에서는 살짝 건조함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부시라면 정말 기초를 아주 짱짱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 제외하고는 오늘 가져온 파데 중에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건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제가 느꼈을 때는 얇고 얇은 만큼 커버력도 낮고 그렇다고 마스크에 안 묻는 것도 아니고 각질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좋았던 파데는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이었는데 저한테 살짝 건조함은 있었지만 지속력, 커버력, 밀착력 다 좋았고 잔모공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제가 맨날 코 모공만 신경 쓰인다고 하는데 얘는 이런 앞볼 잔모공까지 좀 커버를 잘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스크를 오래 써도 지속을 잘해주고 찍힘도 없고 하는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실 텐데 제가 지난 주말에 본식 촬영을 이렇게 입생로랑 반, 헤라 반 해가지고 발라서 간 적이 있어요. 뛰어다니다시피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덥거든요. 그렇게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근데 저 이날 헤라 바른 쪽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일단 마스크 띠 자국대로 다 찍혀져 나갔고 그리고 그 주위에 옆볼은 모공이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좀 없는 모공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헤라 실키 파데가 모공을 부각시켜준다? 하는 리뷰를 저도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렸을 때는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을 느끼고 나서는 좀 다시 쓰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딱 밀착과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대충 이렇게 손으로 해도 경계가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좀 난감했던. 그에 비해 같은 날 바른 입생로랑 파데 쪽은 이렇게 멀쩡하게 띠자국도 없이 유지해주는 걸 보고
아, 이번에 최고 파데는 입생로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근데 헤라 실키 파운데이션이 더 건조하지 않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제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거는 근데 이건 무조건 여름철 기준이에요. 저 오늘 가져온 파데들 뭐 가을, 겨울에는 제 피부가 아무래도 건성이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1위는 입생로랑인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메이크업. 이래서 파데를 바르면 지속력이 오래 간다고 하는구나를 좀 알게 해줬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2위는 헤라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입생보다 뭔가 제형은 좀 더 얇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얇은 만큼 커버력도 좀 더 낮아요. 근데 뭐 지속력, 밀착력 좋고 속건조 없이 잘 유지해주지만 가끔 아까 같은 그런 더러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3위는 에뛰드. 정말 무난한 파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름철에 마스크에 뭐 안 묻어나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장점도 단점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 중에 가장 촉촉한 제형이었다? 이 점이 제 피부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고, 4위 메이크인데 얇은데 커버력도 그만큼 낮고 근데 마스크는 또 안 묻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들뜸 현상이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4위를 줬습니다. 이거는 다 어디까지나 제 피부 타입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베이스 리뷰는 피부 타입별로 원하는 취향에 따라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런 피부에서는 저렇게 느꼈구나 하고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이시라면 요즘에 여름철인데 쿠션 말고 좀 지속력 좋고 짱짱한 파데 하나 사볼까 싶으신 분들은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입생로랑이 베이스를 잘하나 봐요. 저도 이렇게 고가 뭐 백화점 브랜드라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입생로랑 쿠션 리뷰한 적도 있는데 제가 거의 단점을 말한 게 없을 거예요. 비싸고 제품까지 안 좋으면 막 예쁜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생로랑은 예쁜 쓰레기는 아닌 걸로.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장마인데 비 맞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